저는 포스코를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유증은 욕만 먹죠. 사실 욕 먹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지금 몰랐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만 측면 보자면 2차 전지로 그래도 섹터로 묶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철강주이긴 하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밸류에이션상 그냥 껍데기 표면적인 이제 뭐 지표, PER이든지 PBR만 보면 또 제일 싼 게 맞고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도 포스코 그룹이 뭐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뭐 종합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뭐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좀 바라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밸류가 가장 싸요. 제일 싸잖아요. 이 중에서는 예, 리튬 관련 중에서는 이 PBR이 뭐 아직도 0.500밖에 안 되니까 싼 편인데 다만 이제 본업이 철강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할인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리튬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튬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그 호주의 필바라 광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드디어 생산에 들어가는데 본격 양산은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해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탄산 리튬, 수산 리튬이 공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서 요 테스트를 받게 될 거고 요 테스트 과정에서 이제 이 회사들이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쓸만하다 아니다. 요게 합격 판정 이제 제대로만 받아준다면 포스코의 밸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진짜 쓸만한 건지 포스코가 그 많은 기술력이 있는지 그 시험 때 내년에 놓이게 됐다. 근데 포스코가 이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물을 얼마나 잘 다뤄본 기업이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포스코를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리튬 나오는 곳이 두 가지 종류거든요. 어디냐면 광석. 호주 거기 지분 투자해놨죠. 여기서 받으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염호. 염호는 아르헨티나 아예 지분. 저는 이거 2018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거 리튬 뭐 인수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건 무슨 포스코 테마주인가? 리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는 건가? 포스코가 웬 리튬?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좀 치부한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 들어가는데 호주 염호 가치가 또 꽤 크고 이런 염호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리 잘죠. 그리고 왜 잘했냐면 요새 이제 갑자기 각국이 자원민족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야 너네 하지 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때 포스코는 미리 딱 침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칠레도 안 가고 아르헨티나 간 게 또 신의 한 수예요. 근데 만약에 늦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이제 빌어야 돼요. 달라고. 이게 왜냐면 협상력이 그럼 떨어져요. 근데 그때 너무 잘해놔서 그 밸류는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의 미래는 저는 좀 밝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제가 보고서 보던 것 중에 하나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미국에 썰트시라는 뭐 호수가 있나 봐요. 거기가 제가 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리튬에 그러니까 리튬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정되기로는. 유타주인가요? 맞아요. 그쪽인 거, 뭐 그쪽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리튬을 채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쓴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또 이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다만 그게 만약에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면요 리튬 공급가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원유 지금 이제 이 사우디나 이런 데가 사실은 옛날만큼의 이게 좀 힘이 약해진 게 저는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자기가 만들어 버리니까 2014년 15년 기억나세요? 그때 셰일오일 나오고 유가 폭락해 버렸죠. 유가 $20까지 갔었어요. 그때 엄청난 유가 치킨 게임이었죠. 그리고 다시 뭐 물론 나중에 오르긴 했지만 리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당장 몇 년 안에 걱정할 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나중에라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리튬을 뽑아내면 이걸 리튬 업체들한테는 일단 안 좋아요. 공급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반대로 현대차한테 호재죠. 배터리 제조사는 이거 웬 호재인가? 왜냐면 원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그 뉴스들 플로우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긴 좀 그렇고요. 지금 40만 원 근처는 좀 애매하고 조금 주가 좀 내려와 준다면 네. 또 좋은 기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뭐 리튬부터 양극재 소재 업체들 좀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개별 주식 이슈로 좀 이 주가가 등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양극재 그래도 후발주자긴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LG 화학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네. 거꾸로 이제 LG 화학은 LG 엔솔이랑 엮여가지고 2조 원대 이 교환사채 발행을 LG 화학에서 네. LG 엔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바람에 이 두 회사 주식이 좀 이제 최근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이 주주분들도 또 한국 주식 또 시작했다 유증에 이어서 또 뭐 교환사채도 발행하고 이거 국장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거 좀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네. 이런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교환사채 발행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근데요 이제 네. 이 기업들이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요. 조 단위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지금 1년에 그만큼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자금 조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필요한데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돈은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은 못 들어와요. 왜냐면 초기 단계니까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LG엔솔을 IPO 해버렸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채권 발행하는 게 제일 좋긴 좋죠. 네.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타격이 없으니까. 근데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금 이제 발행을 하기 위한 또 시간도 좀 걸리는 데다가 이자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상자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 당연히 싫어하죠, 유상자를. 근데 시장은요. 이런 거죠. 2차 전지에 만약에 이런 거죠.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지금 설비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유증을 한다고 하면은 주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성장에 투자니까. 과거에도 성장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유증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 올라간 적도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다만 SK 이노베이션 달라요. 이번 유정이 배터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터리에 넣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배터리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금 모아놨더라고요. 네. 확보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열받은 건 뭐냐면은 아니 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다 자금 확보했는데 갑자기 이노베이션이 한다고 하니까 네.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빚 갚는데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정유가 어려우니까 뭐 그린 사업으로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하는데 이게 왜 주가에 안 좋냐면 그린 사업이 도대체 얼마를 벌지를 이게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 벌고 얼마만큼 우리한테 돌려줄 건데 이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린 뭐 수소나 이런 사업이라는 게 언제 돈 벌 줄 여러분이 아세요? 명확하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배터리 투자한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더 공장 짓고. 명확하게 보이는 산업하고 그린은 그린인데 좀 두루뭉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주가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락한다라는 데 동의는 안 하는데 이번 SK 이노베이션 사태처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주주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실한 게 아니었나. 또 빚 갚는 데 쓰는데 그렇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것들이 주주들의 좀 실망감을 북돋았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 교환사채 쪽으로 좀 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LG 엔솔이나 이런 데도 좀 부정적이죠, 사실은. 지분을 좀 이제 매각할 수 있으니까. 다만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옛날에 LG화학이 이제 분할해가지고 LG엔솔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LG화학 주주분들의 허탈감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LG엔솔 상장해서 돈 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LG잖아요. 그렇죠. LG가 번 거지. 주주분들이 번 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 IPO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LG화학 주주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상장 전에도 이거 보상하는 방법은 LG화학이 배당을 더 늘려주시든가 상장 후에 LG엔솔 지분 팔아라. 팔아서 돌려줘라. LG화학 주주분들한테 배당을 주든가.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상장 전에. 근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LG엔솔 주주분들은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LG화학 주주분들이 그때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LG화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은 언젠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LG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주주를 위한다면. 그렇죠. 예. 왜냐면 LG화학은 인하의 LG고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때 얼마나 배신 많이 당했죠. 이미지 정말 망가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어쨌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LG화학이 지금 지분이 80%가 넘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줄 수도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꼭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LG엔솔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진 않지만 LG화학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방금 저희가 또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도 좀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또 주주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기업이 있죠. CGV는 최근에 5,7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이게 또 4,5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또 CJ가 보유한 CJ 올리브네트워크스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로 발표를 하면서 이 소액주주 부담에 비해서 이 대주주인 CJ가 너무 이 날로 이 자금 조달을 이제 CGV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CJ 그룹이 뭐 스튜디오 들어가면서 횡령 사태도 벌어지는 등 악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CJ 그룹주에 대한 이 저가 매수 역발상을 과감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CJ 그룹에 대한 좀 평가,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유증이라든지 코스닥에 전환사채 찍는 이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걸러내는 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자 전환사채가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금 조달하라는 그런 기능인데, 다만 이제 납득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유증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신사업에 투자했는데 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주를 설득해서 하는 거는, 그건 뭐 주주들하고 이제 설득이 되면 뭐 2차전지 배터리 공장 짓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 공장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명확한 신사업의 그림을 그린다면 유증을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이런 식의 유증은 욕만 먹죠, 사실. 욕 먹고, 그 다음에 지금 CJ, CGV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도 CGV 이제 재물을 보면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아니, 순차익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본업이 돈이라도 벌면 저는 이거 언젠가 갚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매년 적자잖아요. 돈도 잘 안 벌죠. 거기다가 미래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사람들이 영화관 지금 잘 안 가거든요. 넷플릭스를 많이들 보시는데, 근데 넷플릭스가 아예 영화까지 자기네가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CGV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고정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은 언젠가는 안 할 수는 없다고 봤었어요. 근데 그 자금 조달이 채권이냐, 아니면 유증이냐, 이런 정도인데, 유증을 이번에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현물 출자를 했더라고요, CJ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조인데 5,700억 원 정도의 이제 유상자는 주주들한테 받는 거고, 나머지 4,500억을 이제 CJ 자회사인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여기도 좀 알짜 회사더라고요. 돈도 좀 잘 벌어요. 버는데 이 회사 지분을 주는 거죠, CJ, CGV한테. 퉁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CJ는 그냥 돈 준 게 아니죠. 회사 준 거잖아요. 근데 4,500억 준 것처럼 돼버린 거죠, 돈을. 그리고 자기는 유상자에 얼마 참여 안 하죠. 실제 돈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아니 CJ그룹이 이렇게 지금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주주들 돈 대서 지금 희생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CGV 망가지고 있는 이 난파선을 주주들이, 그러니까 CJ가 앞장서 가지고 선장 역할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넣어서 자기가 이 솔선수범해서 유증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주주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서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요,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유상자에서 주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룹사가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하니, 그러니까 저는 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CJ 그룹에도 정말 지금 대단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건 지금 몰랐을 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CGV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CGV가 돈 못 버는 건 CGV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돈 못 버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구조적으로요. 네. 영화관 사업이 안 돼요. 예. 근데 경영 전략상 옛날에 해외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그렇죠. 요게 좀 부메랑인데 최근에 안 되는 거는 이건 CGV 할아버님이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메가박스도 그렇죠. 예. 롯데시네마라고 잘 될 리가 예.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기업이 정말 잘못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영화관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결정은 뭐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CJ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주분들한테 뭔가 달랠 수 있는 뭔가 소통을 하셔야 된다. 예. 지금 주주분들은 옛날의 주주분들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예, 이 개인 그렇죠. 투자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CJ도 똑같아요. 뭐냐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유중의 배경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살겠다 이거에 대한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현물 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사실 옛날 네덜란드 도미노 회사는 무역 주주들에게 무역품 일부를 네. 이제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배당 대신 네. 이제 현물 출자로 이제 현물 배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CGV 현물 배당하려면 영화 티켓을 뿌려야 되나요? 근데 그거 준다고 주주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뭐 스크린은 뭐 빈자석 어차피 놀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면 현물 배당으로 잡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CJ 아무튼 주주 가치 너무 심각하게 사실 훼손한 사례라서 한번 저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짧게 또 이번 또 이 저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제 6월 중순부터 좀 조정장이 좀 시작이 돼가지고 뭐 한두 달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조정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항상 이번에 CGV도 그렇고 이게 사태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항상 투자할 때는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 구조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셨으면 CGV 투자 안 하셨을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은 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본업의 그 자산과 부채를 꼭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본업에서 돈 잘 벌고 있는지 요걸 보시고 그게 합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름값이나 그냥 이런 사전 조사 안 하시고 그냥 이게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후회밖에 안 남으니까 꼭 말씀드리지만 내 돈을 내가 지켜야죠. 누가 사실 그걸 보호해 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무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거. 재무나 기본적으로 돈 버는 회사인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에 나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부채 비율 200% 미만 가급적 적은 회사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좀 플러스인 회사, 예, 뭐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 나는 회사, 뭐 이런 회사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연성 이사님 모시고 또 하반기 또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학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